저번에 저희가 수백판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쌓기나무도 수백판도 어디에나 있는 교구예요. CTN 클래스 말고도 다른 거에서도 쌓기나무를 빼는 경우는 없어요. 쌓기나무는 반드시 들어가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쌓기나무 자체가 좋은 교구예요. 네. 근데 좋은 교구인데 또 불구하고 쌓기나무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냥 봐도 그렇잖아. 이건 쌓아보고 끝 아니야? 이거 쌓아보고 애가 몇 개 쌓아보고 엄마 이거 4개야 뭐 이러고 나서 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할 일은 어차피 이게 좋은 교구라면은 이 교구에다가 이제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네. 되는 거죠. 뭔가 더 좋은 활동, 뭔가 더 재밌는 활동, 그 다음에 좀 더 공간 감각을 확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줘야 되는 게 저희 같은 이제 개발자들의 의무잖아요. 네. 자기가 만든 모양을 이렇게 처음에 보여주고, 그 다음 보여주지 않고,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재구성하게 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만들었어. 다시 가린 다음에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봐. 라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먼저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입체의 표현 방식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실제. 네. 이번 개정 교과서에 추가된 부분이 요거예요. 그전 개정 교과서에서는 사실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자, 이거랑 똑같이 쌓아보세요. 쌓기나무 5개를 이용하여 뭐 말굽 자석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추가됐냐면은 색깔이 다른 쌓기나무가 하나 추가가 되면서 친구에게 이 모양을 설명해 보세요. 이런 게 추가가 됐어요. 네. 네. 2학년 때. 2학년 1학기구나.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만든 모양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제가 이제 안 좋은 예를 알려드리면은, 1층엔 4개가 있고, 노란 거 4개가 있고, 2층엔 빨간 거 1개가 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맞는 말이지만, 1층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너무 경우의 수가 많죠. 네, 4개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 2층에 1개가 있다고 하는데, 얘가 여기 쌓일 수도 있고, 여기 쌓일 수도 있고, 여기 쌓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숱한 경우 때문에, 이 입체를 어떻게 하면 말로 표현하는지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 입체를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만약에 제가 이제 원희쌤님한테 어투업 자료를 만들어 주기를 원할 때, 그 입체 모양이라면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사진이 있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 제가 머릿속으로 떠올린 어떤 모양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말이지, 무슨 원뿔 모양인데, 원뿔 끝에 뭐가 달려있고, 원뿔 색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해야 되죠, 입체는. 그만큼 입체는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뭘 가르치냐면은 초등 2학년에서 원하는 그런 대답은 뭐 이런 거예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처음에 3개를 나란히 쌓고 맨 끝에다가 노란 거 하나를 갖다가 붙인 다음에 끝인데 어느 끝? 그렇죠. 네. 오른쪽 방향, 끝에다가 네. 방향까지. 그러니까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또 네. 앞일 수도 있고 뒤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것도 정확히 네. 지칭한 다음에 얘도 이 4개 중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넣는 긴 쪽에서 맨 끝에 있는 위에다가 뭐 올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갖다 연습을 해요. 되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교과서가 나왔을 때 저는 좀 갑자기 생뚱맞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공간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쌓아봐라.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또 성인하고 연관되지만 결국 모든 일은 소통과 협업이에요. 소통과 협업에서는 A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B라는 사람이 이해 못하게 하면 소통이 안 돼요. 네. 즉 도형이란 것도 실제로는 그 소통이 첫 번째예요. 삼각형을 삼각형으로 부르기로 약속한 이유는 그런 말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다르게 부르기 때문에. 그럼 소통이 안 되겠죠. 네. 누군가에게 삼각형이라는 조각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은 이상걸 가져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약속에서 그 도형은 출발합니다. 네. 쌓기나무에서 위안면 모양도 그런 약속의 하나예요. 위안면이 이런 모양을 만들면은 이런 건물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도면만 보고도 사람들이 이런 건물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을 해서 소통하는 훈련을 하는 게 최근에 이제 트렌드라는 거죠. 그걸 그냥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쌓았는지 자기가 머릿속으로 말로 정리해보고 그걸 갖다 다시 한번 재구성할 수 있는 활동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지금은 2학년 때 나오는 이야기들이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노란색 쌓기나무가 하나가 있대, 그 왼쪽에 빨간색이 있대,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모양 만드는 거 설명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제 유아맘들은 우리 아이 왼쪽 오른쪽도 잘 모르는데 저렇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지? 이런 걱정들을 좀 하실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유아부터들은 그런 이제 설명도 물론 좋겠지만 일단은 모양을 보고 생각나는 걸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까도 모양을 만드셨는데 사실은 이 모양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이 모양 하나지만 사실은 유아 친구들 이렇게 보면 이 모양이 기차도 되고 침대도 되고 총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엄마들은 약간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저걸로 뭘 하고 놀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유아들은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유아맘들은 일단 모양을 만들어서 재밌게 이름도 붙여보고 그런 만들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되게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다고 느끼는 게, 예를 들면은 아이가 구름을 보고 뭐 같다고 얘기하는 걸 어른들은 못 찾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애가 구름을 보고 아빠 저거 뭐 같아? 라고 했는데 어른들은 봐도 그게 그거라는 건 모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늘을 보고 네. 있는데도. 그러니까 어른이 될수록 사람들은 더 명확하게 구분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네. 개는 이렇게 생겼어. 네. 고양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비슷하게만 생겨도 다 같은 범주에 있으니까 오히려 상상력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애들은.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봐도 많은 게 생각나면 어른은 별로 생각이 안 나죠. 저는 보고 맨날 신발? 생각이 안 나요. 부츠, 맞아요. 부츠도. 그 외에는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애들한테 실제로 막 이상한 모양을 보여주면서 뭐 이거 뭐 같아 이러면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난 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점점 제약해 줄 게 아니라 추상적인 거에서도 계속 상상을 해서 실제적인 걸 갖다 말하게 하는 것도 유아 단계는 되게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2학년 나온 거에서 그렇지만 실제 유아 단계는 요걸로 가지고 방향에 대한 인지, 그 다음에 안과 밖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위치에 대한 인지를 먼저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는 그걸 조금 적게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초등 과정에서는 아예 없고 네. 누리 과정에 있는데, 네. 실제로 특히 뭐 위아래 뭐 이런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오른쪽 왼쪽은 커서도 헷갈리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아직도 네. 오른쪽 왼쪽 하면 오른손을 제가 인지를 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쓰는 흉내를 내요. 저도 그랬는데 네, 저는 네, 밥 네. 먹는 손이 오른손이라고 그러니까. 배워서 네. 그래서 손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오른쪽 왼쪽이 그게 잘 구분이 안 구분이 안 됐었어요. 되죠. 어릴 때는. 네. 요즘엔 또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워낙 양손도 많고 왼손 쓰는 경우도 그치. 많아서. 그렇겠네요. 네. 저도 근데 그런 부분이 어려워가지고 오른쪽 왼쪽에 대한 거를 내가 왜 어려워할까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의 오른쪽에 누가 있어라고 했을 때 기준이 나인지 상대인지에 따라서도 네. 너무 헷갈리고, 실제 여기서 이제 남자는 저밖에 없으니까 군대를 가면요 그 제시훈련 하잖아요. 우양우 자양자 이러면은 꼭 가서 놓으면 그건 다 반대로 가요.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만큼 오른쪽 왼쪽이 생각보다 어려워요.